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일주일 개학 연기했을 때는 방학 일주일 단축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2주일간 더 개학을 연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완전히 너무 오래 방치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하고 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 밴드도 만들고 뭐 톡방도 열고 그랬는데 역시 그 교사는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온라인 개학이란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링크만 알면 어떻게든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유튜브로 영상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학급 밴드나 톡방으로 돌리면 아이들이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본 그 선생님이지만 그 수업을 그래도 엿볼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라인 개학을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개학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 개학하기 전까지 그 아이들하고 그 수업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마음을 일단 쉽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그 10분 정도 영상을 만드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일단 하다가 실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시 찍고 그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다 찍어 놓은 이 짤막짤막한 그 영상 클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처음에는 몰랐죠. 이 생으로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때 얼마나 웅웅거리고 별로 이렇게 예쁘게 들리지 않는지 몰랐고요. 근데 저한테 가진 장비라고는 그 아이폰하고 삼각대, 그 삼각대도 이렇게 정식 삼각대가 아니라 셀카봉 삼각대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그거라도 해보자 라고 한 거죠. 정말 이걸로 수업을 할 생각은 아니었고 다만 그 조금 개학이 늦어질 때 아이들한테 너희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좀 보여줄 생각에서 시작했던 거니까요. 그러다가 개학이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1학기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개학 못하겠다. 그런데 성균관대학에서 1학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심지어는 서울대학에서도 1학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제작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먼저 나서지 않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사람에게 헛수고를 하라, 쓸모없는 노동을 하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늘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뭔가 이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들이 뭔가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면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걸 갑자기 우수 사례다 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새 그 선생님이 특별히 더 열심히 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 너희는 왜 저렇게 못하니 하는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먼저 나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다른 거는 만약에 먼저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동영상 수업 지침 이래가지고 공문이 떡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확실한 어떤 사인을 주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했던 거 다시 없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1학기 교육과정 짜는 것만 해도 그래요. 교육부에서 1학기를 온라인으로 할지 중간에 개학을 할 건지 혹은 아예 안 할 건지 하여간 어떤 답을 주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1학기 교육과정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러면서도 언제든지 다시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4월 30일에는 아마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막 기대도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4월 16일부터 2주일 동안 어떻게 애들 과제 줘가지고 공부 손 놓지 않고 잘 버티기만 하면 되겠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로 이 온라인이나 동영상 가지고 한번 제대로 수업을 해보겠구나 라는 식의 힘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사실 작년만 해도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사 유튜버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 그거를 잘 양성하고 막 지원해 줬으면은 지금 온라인 계약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뭐 수많은 학년별, 교과별 유튜브 자료가, 유능한 현직 선생님들이 생생한 유튜브 자료가 막 넘쳐날 테니까 온라인 계약해도 뭐 EBS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유튜브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링크만 걸어놔도 수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사 유튜버들이 많아지자 교육부가 한 일이 뭐였어요? 이게 겸직금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든 규제할 생각만 했죠. 그래서 그때 막 꽃이 피어오르던 교사 유튜버들의 꽃이 딱 피어오르던 게 그냥 일거에 쑥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스스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유튜브든 동영상이든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온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서는 걸핏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작권 이런 거 조심해라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저작권 이런 거 조심해라라는 것만 나오지, 저작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오직 이거예요. 우리는 경고했다. 걸리면 네 책임이다. 이러면서 온라인 콘텐츠 만들래요. 이게 만들란 얘기예요?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니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EBS 콘텐츠 그냥 링크 걸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러겠죠. 선생님들이 게을러가지고 자체 제작 안 하고 EBS나 따서 쓰려고 그런다고. 장난합니까? 걱정했던 게 막 개강하면은 서버가 그냥 퍼져버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6일에 애들이 일시에 다 수업 듣는다고 들어오면 과연 서버가 감당할까 이랬는데 웬걸요? 이미 수강 신청 단계에서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놓고 손님을 받았어야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또 분명히 이럴 거예요. 우리는 공문에 분명히 다양한 플랫폼을 예시를 들어놨는데 교사들이 지들 편하게 하려고 요거 EBS나 에듀넷에 쓰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몰려서 이랬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EBS랑 에듀넷에 몰려들었을까요? 편하려고요? 아니에요. 막상 다른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한 것만 실수로 쳐준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플랫폼 사용하던 거 다 갈아엎고 다시 EBS나 뭐 에듀넷으로 다시 들어가고 애들 다시 그쪽으로 다시 가입시키고 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EBS랑 에듀넷은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는 실수로 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다 몰려든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라.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 관리가 됐다라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따라 출결해가지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부가 교사를 믿지 않는데 학부모가 믿겠습니까? 국민이 믿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전부 학교 나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근무하라는 것도 그래요. 국무총리가 그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차 강화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선생님들은 다 학교에 나오라고 합니다. 조 나눠가지고 재택근무하던 걸 해제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온라인으로 계약하니까 이 선생들이 미리 대충 아무 자료나 링크 걸어서 넣고 애들이 보겠지? 그러고는 집안에서 뒹굴뒹굴 거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집단지성이니 뭔 일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학교에 나옵니다. 이 교실에 와이파이도 없는 교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할지 막막해가지고 자기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펑펑 써가면서 합니다. 교무실 가보셨나요? 우리나라 교무실은요, 콜센터입니다, 완전히. 콜센터나 다름없어요. 거기에 다 같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불안한 얼굴로 어쨌든 나와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학교에서 그 감염 사태라도 일어나면 그나마 온라인 수업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정말 할 말 더 많은데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